오늘은 소득 상위 30%도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과 선정 기준액을 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환산액과 월 소득 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부부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323만 2천원입니다. 부동산 재산과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산출하고 이자 소득과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월 소득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금융재산을 부동산 재산으로 전환하는 방법, 즉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과 금융재산을 일반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차가 나요 소득 인정액을 줄일 수가 있고, 금융재산은 일반 계좌에서 정기예금의 이자 소득은 소득 금액과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곤란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액과 수령 시기는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 차가 나요 소득 인정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가 8억원, 시가표준액 6억원인 대도시 주택에 자가 거주하고 금융재산으로 일반 계좌에 4억원을 보유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인 대도시 주택에 대해 대도시공제 1억 3,500만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을 나눠주면 월소득 환산액 155만원이 나옵니다. 금융재산 4억원을 3%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즉 현금 4억원의 소득 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을 나눠주면 월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126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현금 4억원에 대한 이율 3%의 정기예금 이자 소득 1,200만원에 월 4만원, 연 48만원의 이자 소득 공제를 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월소득 평가액이 구해집니다. 96만원입니다. 금융재산 즉 현금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이 둘을 합한 222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더하게 되면 총 소득 인정액은 377만원이 되는데 선정 기준액인 323만 2천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현금 4억원으로 시가 4억원, 시가표준액 3억원인 주택을 매수하고 이 주택을 임대보증금 2억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현금 2억원은 3%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매수한 시가 4억원의 부동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출에 있어서 부동산 재산이 갖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가표준액 3억원에 임대보증금 공제 1억 5천만원을 해줍니다. 임대보증금은 100%를 공제해주지만 최대로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을 나눠주면 매수한 주택의 소득 환산액 50만원이 도출됩니다.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는 한 채만 지역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매수한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대도시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을 나눠주면 월 소득 환산액 6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임대보증금 2억원을 3%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을 때 이자소득 1,200만원에 월 4만원, 연 48만원의 이자소득 공제를 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월소득 평가액 46만원이 구해집니다. 현금 4억원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이를 임대하였을 때 부동산 재산과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모두 156만원으로 일반 계좌에서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때보다 66만원이 적어졌습니다. 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소득 환산액을 합하면 소득 인정액은 총 311만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보다 적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을 일반 계좌가 아닌
IRP 계좌에 4억 원을 보유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4억 원을 3%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이자 수익만큼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IRP 계좌에 있는 연금 잔액 4억 원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계좌와 마찬가지로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을 나눠서 126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금 잔액 4억 원에 대해 이율 3%의 정기예금 예치 시 이자 수익 1,200만 원이 발생하고 월 100만 원 즉 연간 1,2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으로 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으므로 1,200만 원의 연금소득에 대한 월소득평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226만 원으로 일반 계좌에서 정기예금에 예치할 때보다 4만 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더하게 되면 총 소득 인정액은 381만 원이 되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IRP 계좌에는 기존에 있던 4억 원에 이자 수익 1,200만 원이 추가되어 연금 잔액은 4억 1,200만 원이 됩니다.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을 나눠주면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3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기에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은 없습니다. 여기에 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더하게 되면 총 소득 인정액은 285만 원이 되어 선정 기준액 이내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금융재산을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경우 이자 수익은 바로 이자 소득이 되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나 IRP 계좌에서 금융재산을 운용하고 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 수익은 소득평가액에는 반영되지 않게 되어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연금 수령을 시작해야 하겠지만 연금 수령 시기, 연금 수령액은 본인이 조절 가능하므로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4분위의 평균 자산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소득 4분위의 평균 자산은 계략적으로 소득 상위 30%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6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가구는 우리나라 소득 상위 30%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상위 30% 커트라인이 6억 2천만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재산과 금융재산의 구성비가 어떤지에 따라 그리고 일반 계좌의 금융재산을 얼마나 연금계좌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소득 상위 30%도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료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